이것만은 따라하자. 안녕하세요. 바빌론 빌리지 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따라하자 1부에서 여러분 종잣돈을 모으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종잣돈을 마련하자 2부입니다. 2부에서는 그래 촌장 말대로 종잣돈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을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종잣돈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을런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부에서 다시 한번 일부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첫 번째, 종잣돈은 수입의 소득의 50%는 저축을 하자. 그것도 자동이체로. 그 다음에 종잣돈 그 금액에 대해서는 상황, 시기,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최소 3천에서 5천만 원은 모으자. 그리고 그 기간은 2년에서 3년 정도로 잡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는 좋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종잣돈 마련하는데 50%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제약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목표 달성을 하고 그렇게 진행할 것이냐?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종잣돈을 모으냐 못 모으냐의 가장 키포인트, 바로 지출 관리를 통제하자입니다. 자, 지출 관리를 통제하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변동비, 그 다음에 고정비로 나누는데요. 고정비를 통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제한다는 뜻이 뭐냐면 고정비를 절약하고 아끼자는 뜻이거든요. 불필요한 고정비가 있다면 그거를 아끼고 그다음에 절약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한 그 추가적인 잉여금으로 종잣돈을 마련하는 그 비용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크게 보면 통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교통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거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가 생활비가 있는데요. 첫 번째, 통신비입니다. 통신비는 여러분들이 미디어, 그 다음에 뭐 OTT 방송들을 가입해서 보는 그런 비용과, 두 번째는 핸드폰 요금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그런 그 통신사나 이런 데 들어가서 좀 절약하실 수 있는 그런 요금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문의를 통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율을 하시면 그래도 고정비가 조금이나마 2, 3만 원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뭐 가족끼리 다시 뭐 결합을 한다든가 이런 정책을 쓰셔서 기존에 나가 있는 통신비 비용을, 고정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첫 번째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 교통비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원래부터 이용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살짝 뭐 빗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인이 자가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자가 플러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어쨌든 간에 기름비라든가 톨비, 각종 그 유지비, 차량 유지비가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을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고정비 나가는 비용을 좀 절약하면 최소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추가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촌장도 사실은 과거에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불편한데요. 나중에 보면 삶을 일반 서민으로서 그런 좀 생동감도 느끼고 뭐 약간 좀 그런 인간적인 그런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거비입니다. 이 주거비가 사실은 조금 상황에 따라 너무 편차가 심한데요. 특히나 사회 초년생이시거나 아니면 아직도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부모님한테는 살짝 죄송스럽네요. 그냥 부모님의 그런 주거지를 계속 좀 종잣돈을 마련하시는 그 기간 동안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원룸이 됐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됐든 다가구 주택에 월세로 들어가게 되면 이 고정비의 최소 30%에서 50%까지 지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전략을 좀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개인적으로 저 촌장도 많은 도움이 됐고 저한테는 종잣돈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바로 보험료 조정입니다. 이 보험료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면 반드시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이가 젊으실수록 빨리 들으시는 게 당연히
비용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건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보험료 드는 그 구조에서 보면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들으신 분도 있지만 주변인의 추천 또는 지인의 부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들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본인의 소득의 40%, 50%까지 보험료를 지출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촌장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번에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세금 제하고 300 기준으로 10% 이내로 여러분들이 보험료 조정을 하시길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10% 이상이 된다고 하는 거는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잣돈이 모으기 전까지는 최소한 10% 이내로 기존에 그 계약되어 있던 그런 보험료를 같이 보시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조금 조절을 하시거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감입니다. 이게 사실은 고정비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고정적으로 주말만 되면 모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회사 생활하거나 아니면은 기타 소득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평일날 일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고정적인 모임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그 모임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모임이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어찌어찌 해서 들은 건지 그리고 그쪽에서 모임이 잡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모임 회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디프리라서 또 술자리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발생하겠죠. 예를 들면 뭐 대리비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택시비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월 뭐 보통 뭐 5, 6회가 있으시다 하면은 한 2, 3회 정도로 좀 줄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통제하고 관리가 가능하다면 소득의 50% 정도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득의 50% 안에는 여러분들 청약저축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약저축 포함해서 소득의 50% 정도는 저축을 꼭 하시길 강력하게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그것도 자동이체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인내하는 기간. 그 인내하는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촌장이 봤을 때 주변에서 보시면 처음에는 너무 불편해 하십니다. 이 50%를 갑자기 그렇게 안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하려고 하다 보니 많은 그 부분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데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 정도 되면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가 이제 저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이 1,000만 원 모을 때까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언저리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모아볼까? 그런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당연히 기간이 2, 3년짜리 뭐 적금이라든가 그런 기간을 꼭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심적으로 내가 1,000만 원을 모았어? 그러면 한번 2,000만 원 모아볼까? 약간 이런 심리가 생기면서 여러분들도 또 자동적으로 인간은 또 적응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 적응을 그 생활에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종잣돈이 모이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활도 절대로 불편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왜 포인트가 되냐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종잣돈을 2, 3년 정도 인내하시고 그게 습관이 돼서 모았다고 하면 추후에 혹시라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큰 돈이 나간다 치더라도 다시 종잣돈을 모으려는 계획을 잡고 계신다면 기존에 했던 그런 습관과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쉽게 그리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오늘은 얘기가 길어진데 마지막 팁입니다. 혹시라도 본인들이 부부이시거나 또는 신혼부부이신 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꼭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단은 서로 부부끼리 솔직하게 소득을 오픈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서로 따로 관리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종잣돈 같은 경우는 서로 힘을 합쳐야 그 파괴력이 크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따로따로 맞벌이 부부가 따로따로 관리한다는 거는 사실은 재테크나 종잣돈 마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오픈하시고 같은 종잣돈 모으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오픈하시고 같이 모으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끼리 특정한 누가 남편이든 와이프든 특정한 누구한테 쏠림이 아니라 서로 재테크 또는 종잣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서로 대화도 할 것이고 서로 관련돼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지출 관리도 같이 될 것입니다. 근데 특정한 한 사람한테 치우쳐 있다면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안 하는, 그러다 보면 약간의 불협화음이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부이신 분들이거나 신혼 부부이신 분들은 따로따로 하기보다도 같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그럼 혼자 보는 것보다 두 분께서 버시는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합치시면 아마 종잣돈 마련에 되게 유리할 것이고 더 빨리 재테크에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그 첫 번째, 가장 큰 첫 번째, 이것만 따라하자 종잣돈을 모으자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가장 큰 주제로 다음번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